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북한은 왜 핵을 쏠까요? 헌터양님 감사합니다. 핵실험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제기하고 이 와중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짚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몇 가지 북한의 시설,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핵을요 개발을 하는 거나 기타 등등 뭐 얘기 나오는데 우린 제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여러분, 뭐 쌓아놓은 건 있을 줄 몰라도 플루토늄 이런 거,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라늄이 안 납니다. 대한민국의 우라늄 광산이 여러분 지금 우라늄 뭐 구하려면 채산성 없는 거 없어도 뭐 어떻게 파면은 대한민국 땅 어딘가 우라늄이 있을 줄 모르지만 현재로서 여러분 우라늄 광산이 없어요. 우라늄 광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캔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이제 농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축 시설 같은 거, 그 북한의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도 그거 이제 뭐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러분 핵 농축을 하느냐, 그래서 플루토늄 농축을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뭐 원심분류기 농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전용하고 무기화하는 거에서 농축이 결국은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화하는 단계로 농축을 하는지, 그리고 폐연료봉,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둘러싸고 여러분 항상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는 게 그게 IAEA죠. 국제원자력기구. 그래서 그 국제원자력기구는 이게 가입을 하면 핵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있잖아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고 대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질 때도 이제 기술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받고 대신 사찰을 허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 달고. 근데 북한이 그 감시 카메라 다 띄워대 버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IAEA 탈퇴, 뭐 NPT라고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죠. Non-Proliferation Treaty, 이거 이제 탈퇴하고 뭐 난리였었는데, 그리고 이미 지금 탈퇴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을 농축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무기화해야겠죠. 무기화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핵실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핵실험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있어야 되죠. 그 미사일도 여러분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쏜 SLBM이라고 잠수함으로 몰래 기어가가지고 뿅 쏘는 거 있죠. 이런 미사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핵 프로그램의 세트인데, 이 핵 프로그램의 세트로서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건 핵 전략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다. 매드라고 하죠. 매드, 미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MAD라고 불러야죠. 밑에 점 찍고 이렇게 돼서 mutual leisure가 부사가 돼야 되니까 mutually, 그렇죠. 확증, assured, mutual이죠. mutually가 아니라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렇게 되나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죠. 상호 확증 파괴. 상호 확증 파괴가 뭐를 만든다고 하면 디터런스라고 합니다. 억제력.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은 뭐를 확보하려고 하냐면, 미국이 자기네들 핵 공격을 못하게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SLBM하고 그 ICBM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억제력을 확보하면 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핵 전략상에서 이게 저기 민주당 사람하고 저쪽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자신들한테 핵 공격을 안 할 억제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다? 조국 해방이죠. 이게 여러분 보면 미친놈들 같지만 쟤들은요 여러분 꽤나 핵 전략에 충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쟤네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남한 내에 자기들을 향한 경계의식 이런 거를 막는 그런 뭐 평화운동이라고 하면서 반핵운동 그러는데, 우리나라 반핵운동이 여러분 정말 웃기죠. 우리나라 반핵운동이 여러분 정말 웃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요 평화적으로 했죠. 근데 우리나라 반해군데 원자력 발전을 멈추잖아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북한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안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만 죽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반핵 운동이죠. 그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외부 정치 설정이나 이거 북한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평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침북 운동입니다. 평화 운동, 반핵 운동이 아니라 그냥 침북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상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도 여러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끊으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한미동맹을 끊으면 우리 핵미사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건 전 절대 반대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세계의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것도 언젠가 100년, 1000년, 만년 한미동맹이 갈 건 아니고 어느 순간 미국의 전략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핵을 만들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력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자고 얘기하면 큰일 나고, 저는 핵 개발엔 반대하지만 언제든지 유사시에 그런 거. 근데 이제 지금 월성 원전이나 이런 거 멈춰놓으면 유사시에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상실되죠. 빠른 속도로, 빠르면 6개월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 핵무장 국가, 보통 우리도 대한민국 다 거의 핵과 관련된 거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서 핵 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 탈원전이나 이런 것도 보면 북한의 핵 전략에 너무너무 그거죠. 기여를 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되게 대전제가 뭐냐면, 에이 설마 미국이 우리하고의 동맹을 끊겠어? 대전제 1번, 문재인 정부의 대전제, 핵과 관련된 대전제 1번, 설마 미국이 우리와의 동맹을 끊겠어? 2번, 설마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쏘겠어? 2번이죠. 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대전제예요. 두 가지 대전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북한이 어디까지 도발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항상 어떻게 쏘죠, 여러분? 동쪽으로 쏘죠. 동쪽으로 쏩니다. 서쪽으로 쏘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중국이요, 미쳤냐? 이렇게 나오죠. 서해로 쏘면요, 중국이 니네 미쳤냐? 니네 지금 북경을 상해서도 쏠 수 있다는 이런 거야? 난리 납니다. 항상 만만한 일본을 향해서 쏘죠. 동쪽으로 쏘죠.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쟤네들이 동남쪽으로 쏘는 거, 우리나라 영해상으로 쟤들이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우리가 쟤네들한테 백령도하고 포격을 얻어맞고 막 했었잖아요. 마지막 북한이 우리한테 남은 도발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남쪽을 향해서 휴전선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와서 바다에 퐁당하면요, 동해 바다에서, 그러면 그걸 요격을 했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북한이 엄청나게 뒤흔드는 일이 벌어질 텐데, 어디까지 도발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오늘 아직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하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안 했고, 그리고 윤 당선인은 이제 선거 유세를 하거나 기타 등을 할 때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단은 김정은을 상대로 반말을 까셨고, 김정은이가 버르장머리를 이런 멘트가 있었단 말이죠. 북한은 우리 최고 존엄한테 지금 이런 건데, 지금 북한 체제는 여러분 인민이 다 죽어도 수령을 살려야 된다, 이런 체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체제인데 그러니까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전략 폭격 두들겨 맞고 사람들 다 죽고 이럴 때까지도 핵폭탄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걔네들 대본영하고 천황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천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미국이 확답을 안 주니까 끝까지 버틴 거였거든요. 무조건 항복해라 미국은 그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도 와, 얘네들은 전략 폭격으로 지네들 도시가 다 작살이 나고 있는데도 천황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해? 이 새끼들 뭐야? 이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저 체제가요, 인민이 굶어 죽던, 몇백만 명이 굶어 죽던 나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쟤는 공산주의고 뭐가 아니고 왕정도 아니고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신, 수령의 위신, 수령이 곧 나라인 그런 나라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이 버르장머리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저것들이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최고 수준의 도발을 할 거로 보이죠. 지금 출범하기도 전에 지금 난리인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 전략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항상 몇 개 외워야 될 건 IAEA, NPT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기본이고, 매드, 그리고 디터런스, 그리고 이제 투발체,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략 폭격기가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투발체, 미사일, 뭐 SLBM, ICBM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쟤네들이 쏘는 방향,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은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분 남쪽을 향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일본 남서부 섬 군사력 강화, 이렇게 해서 KBS 방송에 한 분 따온 건데, 여러분 요나군이라고 보이시나요? 전자전 부대 2023년에 여기, 이시카키 미사일 부대 2022년, 미야코 미사일 부대 2020년, 오키나와 2020년, 아아미오 2019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밑에 여기 타이완부터 여기 일본, 여기까지 다 일본 섬들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미사일 부대들이 쫙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INF 조약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데,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INF 조약이라고 있어요. IMF가 아니라 INF입니다. 자, 집토끼님 감사합니다. 집토끼님 계속 감사해요. 이 INF 조약은 보면 2019년에 폐기가 되어 있거든요. 미러 위반 공방 속 INF 조약 결국 폐기, 국제 해관보에 타격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2000km, 뭐 길면 5000km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미사일을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2000기 이상을 개발한 거로 미국이 보고 있었는데, 야 중국 너도 들어와. 그래서 미, 중, 러 셋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거로 하자 했는데 중국이 그걸 거부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이런 거를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도 개발한다, 우리도 개발하고 맞짱 떠서 배치를 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이 아니라 동쪽 해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해바다를 둘러싸고, 이렇게 중국이 저걸 이렇게 미사일을 쭉 배치를 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본도 미사일 부대를 쫙 배치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북한도 미사일을 방향을 동남쪽,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 조약, 그래서 이제 미사일 조약을 하면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리즘, MTCR이라고 있어요. MTCR이라고 있습니다. MTCR.
MTCR. 그래서 이 MTCR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전자 물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및 무역 관련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 축이고요. 여기서 수출 통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여기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서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서 우리나라의 사거리하고 탄두 뭐 기타 등 제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우주 운반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중거리 미사일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이런 게 지금 해제가 됐죠. 다시 말해서 동북아는 여러분 지금 미사일 군비 경쟁이 붙은 상황이에요. 미사일 군비 경쟁이 붙은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처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보유 미사일 개수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이 한 800개가 있다 정도 추산인데, 공식적으로 이건 국가 비밀이고 공식적으로 NCND입니다. 확인해 주지도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아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뉴스는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미사일 전력을 엄청나게 증강하게 될 겁니다. 김아그네스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도 여러분 급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북아는 우리나라가 이제 포방부에서 그래서 화력이다 뭐 그랬는데, 그 화력에 미사일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미사일을 늘리게 될지 지금 지금 이 분위기로 하면 자,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동의를 구하지 않을, 여론화도 안 되고 정치적 동의도 구하지 않을 상황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선 갈 텐데,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군비 경쟁,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포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러시아도 여러분 러시아까지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쪽에 뭐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고 지랄이 나면, 그러면 동북아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못지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가고, 거기에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이런 게 될 것이다. 북한은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미사일을 날릴 거고, 미사일을 날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예상하는 거로 각도를 일본과 우리 쪽에, 우리 양쪽에 전부 다 위협적인 지점에 갈기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뭐 협조 이런 차원일까요? 우리나라를 확 지나가서 저쪽 일본의 미사일 기지 있는 쪽, 저쪽에 근처에 하나를 떨어뜨리거나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이런 식의 도발을 할 겁니다. 우리가 냉전이라는 걸 30년 전에 냉전이 끝났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시절을 겪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즘 애들도 그거 하나요? 요즘 애들은 지진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거 책상 밑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학교 나무 바닥이었고, 나무 바닥에 여러분 가가지고 왁스 바르고, 그 나무 바닥 왁스 바르고 우리가 전쟁 연습한다고 이렇게 하고 삥 소리 나면 등화간지하고 그랬던 30년 전 냉전 체제, 그 시절이 여러분 Winter is coming입니다. Winter is coming.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은 화약고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크게 그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닥칠 정치 위기,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거리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도 결국 중거리 미사일 위기였는데, 그런 미사일 위기는, 그리고 미사일 군비 경쟁은 바로 한반도와 이 근처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